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거의 다 왔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보시면 비트코인이 1억을 찍기 직전입니다. 1억을 찍기 직전이에요. 그죠? 9,928만, 9,928만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항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다.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빠른 회복세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도미넌스도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나중에 되면 다시 막 60%를 넘거나 이런 지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1% 올라갈 때마다 알트들이 힘이 약해지는 게 더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래도 아직까지 알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래대금을 보면 슬슬 비트코인이 1등은 하고 있긴 한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비트코인의 흡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스포킹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거래대금이 앞자리가 하나 더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언제였냐면 2020년 말과 2021년 1월 초까지가 딱 그랬습니다. 1월 초도 사실은 1월 1일, 2일이 진짜 빡셌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점이 되는 게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게 언제냐면은 신고점을 뚫어야 됩니다. 근데 신고점을 여기서 이미 한번 뚫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뚫을 때 74,000을 다시 한번 뚫을 때가 정말 저는 그때가 엄청난 시점이라고 보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도 봤듯이 항상 사이클을 볼 때 신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항상 그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렇고요. 보면 이렇게 저항을 맞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은 여기서 또 저항을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74,000을 바로 뚫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다는 말은 지금 보면 당장 이렇게 뚫을 것 같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쯤에 오면은 73,700 이런 데 오면은 얘가 이렇게 갔다가 저항을 한번 평 맞았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평 맞았다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쯤이랑 이때쯤에 숏을 또 신규로 사람들이 타게끔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걸 연료로 삼아서 한 번에 뚫어낸 다음에 그때부터 엄청난 급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눌림이 한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때 이제 도미넌스가 높은 상태에서 이런 갑자기 급락을 경험하잖아요. 그거 더 죽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으로 대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상 이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 멤버십에서 보시면 7,300에서 8,300만 원 이때도 얘기하고요. 여길 보면 또 6,600에서 7,800 이때도 이제 해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평단이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도를 안 시켰어요.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들은 보면은 알트들 보면 이렇게 이제 짧게 익절을 하고 알트픽도 내고 그러고 있는데 비트만은 익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왜? 항상 이런 구간이 존재하고 이 신고점을 뚫을 때가 비트장의 본 게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멤버십에서 강조하고 영상에 올리고 하니까 멤버십 분들은 비트코인 좀 갖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영상에서 비트코인을 강조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똑같은 얘기만 계속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포트폴리오가 알트코인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악담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악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래왔는데 여길 뚫을 때부터가 본 게임이니까 지금이라도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트를 조금이라도 비트로 바꿔놓는 거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때가 진짜 본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2020년에도 그랬어요. 여기 신고점 뚫는 그 순간부터 보세요. 이 지점까지 거의 1월 8일 정도거든요. 근데 도미넌스의 고점은 1월 3일 정도였습니다. 보시면 이때 12월 17일부터 1월 8일까지 얘가 19,002만에서 42,000까지 올라버려요. 거의 2배가 올라버려요. 2배 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진짜 뭐 2배는 아니더라도 74,000을 찍은 순간부터 한 달 동안 뭐 2배가 아니더라도 뭐 1.5배만 오른다 생각해도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거의 10만 달러를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동안에 알트가 안 오른다? 지옥이죠. 정말. 그러니까 안 오르거나 덜 오르거나.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알트가 안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그제서야 바꾸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미넌스가 어떻게 되냐? 진짜 거의 뭐 65% 이런 데도 저항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73%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사이로 만약에 얘가 오른다. 그랬을 때는 비트는 오르는데 알트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제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알트가 눈에 안 나는 거리고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을 오시면 되겠죠. 멤버십 오시고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브리핑방과 채팅방 2가지 링크가 있는데 그걸 다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정말 위험한 분들은 현물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꾸역꾸역 뭘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숏을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숏 버튼을 뽑은 지가 오래됐어요. 보시면 손절이 나도 롱으로 손절 나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손절이 별로 안 났죠. 요때 2번 나고 다 보면은 체크 타겟 다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요번 장에서 생각보다 선물을 내가 했는데 숏 좀 털렸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물방은 멤버십과는 별도의 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얘가 1시간 봉을 보면 이렇게 꼬리가 나와요. 윗꼬리가. 근데 이거를 친 사람들은 발라먹지 못하는 게 여기서 내가 숏을 들어가도 이런 자리에서 과연 익절하고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좀비처럼 기어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세도 익절 할 수 있느냐예요.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제가 선물방에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이런 데서 롱을 쳤다가 여기까지 들고 가면 되잖아요. 익절 분할 익절 하면서 이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신고점을 가기 위한 저항은 좀 있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기를 처음 도달할 때 숏을 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내가 뭐 지구 숏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뚝배기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이게 오늘 일봉 마감이 되게 중요했냐면 이때가 왜 중요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RSI를 보면 70.63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61.63이에요. 근데 고점이 올라갔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졌잖아요. 그럼 여기보다 고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했는데 그럼 얘가 RSI가 이때보다 낮아졌다면 그러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립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하락 다이버가 안 걸려요. 왜? 이때 RSI가 여기보다 높기 때문에. 그럼 하락 다이버가 안 걸리거든요.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좀비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이 생긴다고 했을 때 터치, 좀비, 터치, 좀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양을 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텔레그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보면 다 똑같아요. 그냥 기간 투자자 비율 증가, 상승 가능성 뭐 이런 것도 다 제가 보여드렸던 기존의 그 트위터 자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말을 계속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같은 말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 듣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다른 자료들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그 얘기하는 그 종착지는 항상 같았다는 거. 뭐다? 비트 결국 오른다. 그리고 비트 들고 있어라 당분간. 이거예요. 자, 커벤핸들 리테스트 끝났고요. 이제 이때보다 더 많이 올랐죠. 지금 보면 거의 7만 1000까지 왔으니까 이런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모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직 비트 시작도 안 했다는 거. 마찬가지. 상승전 현상 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먼저 오르고 채굴 회사 오르고 그 다음에 비트가 오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요 지점에서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 비트가 항상 올랐는데 지금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리고 예전에 영상에서 했던 말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다 해놨습니다. 미그놀레님이.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지속된 횡보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작은 하락에도 크게 반응한다. 근데 제가 이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 들었냐면 겁낼 거 없다. 겁낼 거 없고 천천히 모아가셔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비트만 보면 박스권인데 다만 여기서 알트가 좀 많이 무너지긴 했었죠. 그러나 비트가 결국 올라주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도미넌스가 높이 올라갔다가 퍼지는 그 순간에는 다시 알트들 일어날 거다. 그래서 당분간은 비트를 먼저 보되 그 다음에는 알트를 보시면 된다. 근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가 있다. 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제가 3전 얘기로 많이 드렸었죠. 우리가 2020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가졌던 건 3전과 코스피예요. 맞습니까? 이거 보고 먼저 들어오듯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외부의 사람들이 관심 갖는 가격은 비트가 얼마냐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다라던가 그죠?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던가 신고점을 다시 갱신했다던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요. 근데 너무 비싸서 나 조정 올 때까지 기다릴래요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원하는 조정이 안 오니까 점점 조바심 드는 거야. 뭐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던 것처럼. 그러면 이게 진짜 나 놓치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에 와요. 그때가 언제냐? 다들 비트코인에 몰릴 때. 그때 어떻게 되냐? 비트가 조정이 옵니다. 조정이 오고 그때 알트가 덜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 알트장이 오는데 사람들은 이때 동안에 치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로 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트 슬슬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그때 되면 할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오히려 뭔 소리 하냐고 그런 반응이 올 정도로 그런 시기까지 뭘 한다? 알트코인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자극한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야 알트가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은 비트가 맞다는 거예요. 그나마 비트 형제들. 근데 얘네들도 나중에 되면 비트만 오르는 순간이 왔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구조를 따른다. 근데 여기서의 행보가 생각보다 길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긍정적인 무빙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가 많이 올라주고 도미너스가 많이 올라줘야만 나중에 알트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역대급 알트장이 올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2021년만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보는 충격적인 장은 사실 17년도였어요. 그런데 2017년도가 되려면 지금 2016년 말과 같다라고 하면 요만큼이 더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알트가 가는 기간들이. 그죠? 그런데 그게 오려면 뭐가 됐든 간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높이 가는 거고 더 멀리 가는 거고 기간이 짧으면 2021년처럼 컴팩트하게 오는 거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웃을 만한 장세가 왔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생 끝났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는 말을 영상에서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다 왔고 여러분들은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뭘 갖고 있어야 즐길 수 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당분간은 즐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자체 스피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죠? 패권을 잡아오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됐을 때는 이러한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을 사실상 예상을 하고 비트가 반응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오를 때가 돼서 오른 거긴 하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선이 이제 정말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사실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라는 것처럼 그 당선된 당일과 그 언저리에는 조정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이때 일어나는 조정이 아닐까 싶긴 해요. 신고가를 한 번에 뚫는다기보다는 여기에 부근에서 비비는 그런 과정들이 트럼프 당선 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멕시코 페소 마켓에서 비트코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요즘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위험해요. 정말 비트코인도 제가 좀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실 더 좀비는 환율입니다. 이게 진짜 죽질 않아요. 원래는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러한 과정을 겪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 구간을 뚫고 나간다면 정말 다시 이 고점을 1440원대죠. 여기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1500원이 일어나지 않는 가능성이 아니고 정말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하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우리가 왜 좋아하는 거냐면 비트가 지금 달러 기준으로도 가격이 오르는데 환율도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더블로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사실 트리플로 오르는 거는 뭐냐면 김프까지 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더 많은 상승을 먹을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다가 당분간은 이 도미넌스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발맞춰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역시 255달러를 돌파하고 있다.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갱신했다.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트보다 좀 더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은 전략이긴 하겠지만 나중에 되면 비트 현물을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비트를 자꾸 보유하라고 그러고 ETF 운용사들도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가 시중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비트코인이 더 귀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ETF가 오르는 그런 부분들보다 혹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오르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비트코인 현물이 오르는 게 더 클 수 있어요. 나중에는. 물론 지금은 아닐 겁니다. 이번 상승장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오르는 게 더 높을 거예요. 그런데 추후에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중앙은행이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추가해야 된다. 이거 금과 유사하다. 이게 아마 트럼프가 되면 좀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거를 추가하게 된다 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테더 CEO가 USDT 불법 활용하는 것은 사실 이런 프레임을 너네가 씌우는데 달러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야. 정말 프레임을 잘 짰어요. 어차피 불법 다 하는데 코인이 불법적인 요소 쓰이는 것보다 달러라는 걸 쓰는 게 더 많아. 이 얘기를 함으로써 테더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연말 이후 엄청난 랠리 예상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랬어요. 비트코인은 항상 11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신고가를 뚫으면서 랠리를 하는 모양을 보이고 그다음 1월부터 2월까지 약간 알트가 꿈틀꿈틀 거리면서 2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알트가 오르. 이게 이제 2020년과 21년의 사이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6년과 17년을 가면은 사실 이때는 조금 더 이게 길어졌어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높은 기간이 길어졌고 17년도에서 보면은 언제 알트장이 왔냐면 연말에 왔습니다. 10월부터 1월까지 이때 17년 10월부터 1월까지가 그때 막 업비트 생기고 막 난리 날 때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17년 사이클을 갈 것이냐 21년도의 사이클을 갈 것이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모두를 중첩하는 부분은 먼저 비트코인이 간다는 거. 그래서 아직은 비트코인이 좀 더 비교적 더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비트코인을 좀 더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곧 있으면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는데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때 1억을 돌파하는 시점보다 이때가 좀 더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기나긴 이러한 박스권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업비트에서도 보이다시피 알트들이 반응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 점점 비트코인으로 다 흡수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